소개팅 막은 한마디. 나 너 잡아야겠다. 그 고백은 젊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을 향한 결심이었는데요. 이지혁이 나 너 잡아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지은호는 설렘보다 마음의 무게를 먼저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의 질문이 조용히 따라왔지요. 내가 누구 딸인지 정말 알고 싶은 거야? 가정과 뿌리를 향한 이 두 문장이 하루 종일 가슴에 남았고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순서를 정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지혁의 고백은 진심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지키던 사람인데 지은호가 소개팅을 하겠다고 말하자 단단하던 방어가 깨져버렸습니다. 지은호가 이제 30이고 가정을 꾸릴 때도 됐고요 라고 말했을 때 이지혁은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했대요. 그날 이후로 이지혁은 자신의 마음을 더 숨기지 않기로 했고 싫어. 가지마. 내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지은호는 흔들렸습니다. 거절받던 그 시절 혼자 울먹이던 밤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달려가 안길 수도 없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죠. 사랑이 시작되면 진실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를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자 자기 마음을 오래 숨겨온 남자였는데요.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집안의 시선과 박진석의 냉정한 기준, 그리고 자신에게 붙는 금수저라는 시선 때문에 단단하게 마음을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고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성재는 속으로 그래, 결국 너였구나라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체념이 있었는데요. 체념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깔끔하게 물러나고 싶은데 사람이 마음처럼 깨끗하진 않잖아요. 나도 한 번은 말해보고 싶었는데요. 그의 가슴 한복판에서 오래 눌러둔 문장이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이상철은 요즘 따라 말수가 더 줄었는데요. 정년퇴직 이후 손에서 일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쉬게 하고 싶었어요. 여보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요라고 달래는데 이상철은 넌 내가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라고 툭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면서도 제일 가까워서 가장 상처를 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조옥래는 사람이 일손을 놓으면 맥이 풀린다. 상철이가 그 맥을 다시 찾게 해줘야 한다라고 중얼거렸고요. 김장수는 기침을 하면서도 사람은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가족의 말들은 천천히 스며드는 법이고 그 느리게 스며드는 사이에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비밀은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수빈은 요즘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하나 얻었는데요. 회사와 역인 문제로 본사 직원과 말다툼을 했고 일이 커지지 않도록 물러나긴 했지만 마음이 빡 들어찼습니다. 나를 얕잡아보는 눈빛이 제일 싫어요라고 이수빈은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수빈을 박성재가 의외로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괜찮아요. 물러나는 것도 힘이에요 라고. 이수빈은 박성재의 눈빛이 맑다고 느꼈고 그 맑음이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사람 마음이 괜히 오해하잖아요. 그의 농담 같은 투정 속에 관계의 축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의 옆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이라서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고성희는 그런 딸을 애지중지하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영라야,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거칠어라고 고성희가 말하면 박영라는 미소로 엄마, 저는 엄마 닮아서 꽤 튼튼해요 라고 답했죠. 그런데 정작 거칠어진 건 세상보다 마음이었는데요. 박영라는 어느 순간부터 이지환의 시선이 자신에게 부드럽게 머무는 걸 느꼈고 그 눈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자전거가 무섭지 않았던 이유가 오빠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고요. 자, 이제 이야기의 축은 자연스레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축, 다른 하나는 비밀의 축이었습니다. 사랑의 축에서는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가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걸어 들어갔고요. 비밀의 축에서는 지은호의 친모가 누구인지? 라는 질문이 점점 구체적인 그림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축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말투가 오히려 강력했어요. 기다림을 선언하는 것만큼 상대를 압박하는 문장도 드물거든요. 지은호는 그 압박이 싫지 않아 나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고백하니까 과거의 내가 더 서운해지잖아요. 마음속 어린 지은호가 그날 도서관 계단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나는 왜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묻는 소리를 아직도 냈습니다. 박성재는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나 고백 안 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지은호의 관계를 가장 덜 다치게 만들 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는 은호한테 고백 안 할 거니까. 그 말은 우정의 편에 선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을 내뱉고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비어버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어버린 마음은 이를 더 단단히 붙잡게 만들었고 그래서 박성재는 회사의 주요 투자 건들을 하나하나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축 비밀의 축이 꿈틀대기 시작했죠. 비밀의 축은 고성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DNA 등록해보면 어때? 조심스럽고도 치밀한 제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속으로 셈하는 사람이었고 셈이 맞아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입양된 사실을 말했을 때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맞다면? 그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순간 고성희의 세계는 전부 재배열되기 시작했죠. 박영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과 지금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야망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DNA라는 객관의 문으로 지은호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사랑도 지킬 수 있다. 그게 그녀가 세운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오는데요. 지은호가 DNA 등록을 하러 가는 날 이지혁이 문득 동행을 제안합니다. 혼자 가기 싫잖아요. 같이 가요. 지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 그 배려가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배, 나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약해져도 돼요. 강한 척만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류를 작성하고 채취 절차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고 기다림은 사람을 늘 흔들어 놓죠. 그 흔들림 속에서 지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선배를 좋아하면서도 선배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였지? 결론은 간단했는데요. 나는 언제나 혼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설명을 들을 힘도 설명을 요구할 용기도 없던 그 시절에 이지혁은 자기 상처를 핑계로 꽁꽁 숨어 있었고 지은호는 그 문 앞에서 멈췄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박성재와 박진석의 대화에서 생겼는데요. 박진석은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박성재는 감정이 없는 경영이 더 위험합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싸움의 표면에는 투자 전략이 있었고 속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내 눈빛이 다른데 머무르더라라고 한 줄로 진단했습니다. 박성재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아버지, 저는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와 박영라 사이에서 생깁니다. 박영라는 요즘 고성희의 말투에 알 수 없는 긴장이 배어있음을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고성희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중요해서 그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이상했죠. 박영라는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불안할 때 감각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우리 엄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지환은 혹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어라고 달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지혁은 AP그룹 인수라는 거대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장을 내려놓고 제조로 들어가야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건너가요라고 그는 말했는데요.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이제부터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는 이지혁의 말투는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지혁은 투자계약 문제로 박성재에게 빠지고 싶으면 해지해줄게, 돈도 돌려줄게라고 담담히 말했고 박성재는 괴물 같은 놈, 내 눈빛 봐. 반짝거리잖아라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기묘하게 단단했는데요. 같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도 서로를 깎지 않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의 실마리가 하나 열리는데요. AP그룹 인수 제안서와 관련된 내부 자료 사이에 오래전 유기아동 DNA 조회 시스템 관련 후원 내역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숫자와 계약서에만 집중하던 이지혁이 이게 왜 여기에? 라고 묻자 담당자는 이전 경영진의 사회공헌 데이터가 미처 분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중 일부가 몇 년 전 특정 병원과 경찰서에 전달된 부모와 자녀 매칭 시범 프로그램의 기록과 맞닿아 있었고요. 이 연결고리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는 우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훗날 지은호의 출생 비밀과 AP그룹의 과거 후원이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보여줄 작은 단서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서만 떨어뜨려 두고 철수하는 게 맞겠지요. 드디어 DNA 결과가 나오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오는데요. 고성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편이야. 이 문장은 지은호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지은호는 입양 사실을 한 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사랑받고 자랐고 정순이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걸 흔들 마음이 없었고 흔들린다면 자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스스로 묻습니다. 만약 고성희가 친모로 밝혀진다면 엄마는 어디에 서게 되는 거지? 그 물음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고 답이 없기에 더 무거웠습니다. 결과 통보 하루 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 사실 두려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뒤늦게 고백해서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고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요, 선배. 이번엔 도망가지 말아요. 나 혼자 설명 다 하고, 혼자 이해 다 하고, 혼자 정리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작게 웃었고요. 응. 이번엔 안 도망갈게요. 짧고 단단한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다. 박성재는 일로 자신을 묶어두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때 박진석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AP건 내 판단을 한번 믿어보지. 이 짧은 문장에 아버지의 묵직한 신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신뢰가 낯설면서도 고마웠고요. 동시에 아버지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집안의 오래된 균열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고성희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서 있을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 통보. 이 순간 우리는 모든 걸 까발릴 필요가 없는데요. 드라마가 길게 숨을 참는 구간은 늘 시청자의 숨도 같이 멈추게 하니까요. 통보는 문서로 오지 않고 병원 측의 안내 전화를 통해 예정 시간에 직접 고지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정순이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결과가 어찌 나오든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 문자는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을 툭 떨어뜨렸는데요. 우리 딸, 내 딸이지라고 아주 또박또박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는 같은 시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가 속으로 여러 번 맴돌았고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엄마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지환은 잠깐 멈칫하더니 영라야, 내 마음이 참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박영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랑은 늘 좋은데 사랑을 지키려면 자꾸 어떤 걸 포기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5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도착합니다. 병원 안내실 앞,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길에서 같은 문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지은호, 고성희, 그리고 멀리에서 망설이는 이지혁. 결과는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상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강조했고 설명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애태우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가 한 통 들어옵니다. 박성재에게서였고 내용은 긴급했습니다. AP 내부 자료 중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어요. 출처가 불분명한데 오래전 유기아동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가 같이 묶여 있었대요. 이 전화는 비밀의 축과 사업의 축이 한 점에서 스치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지은호의 결과 고지는 놀랍게도 불일치라는 첫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담당자는 현재 등록된 자료와는 직접적인 일치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길었고 예외 케이스와 후속 절차가 있었습니다. 추가 매칭이 진행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연락드릴게요. 한마디로 확정도 종결도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내쉬고 네, 알겠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는 표정을 숨겼는데요. 숨어버린 표정 속에서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스쳤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결과는 즉답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역효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문을 나서며 이지혁에게 말했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웃기죠? 이지혁은 그럼 우리도 확실하다고 단정하지 말자, 지금은 그냥 기다리자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기댈 수 있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선배, 같이 밥 먹을래요? 라고 먼저 말했고 그 작은 제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거리 한 칸을 좁혔습니다. 이때 서늘한 그림자가 한 장 더 넘겨집니다. 고성희는 병원을 나오며 짧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알겠어요. 그 자료 다시는 외부로 나가지 않게 정리해요. 통화는 짧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AP그룹의 오래된 사회공헌 자료와 유기아동 매칭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든 말든 흔들림 자체가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고성희는 지키고 싶은 게 많았고 그래서 때로 더 위험한 선택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밤에 찾아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자료 유출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어놨을 수도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경고였는데요. 너도 조심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 말의 어둠을 이해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곧장 기업의 권력 싸움과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라마의 진짜 온도였어요. 이제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지강호가 등장을 합니다. 지강호는 욕심이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았고 늘 자격지심에 시달렸는데요. 그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투자 제안서 복사본을 들고 이거 내가 전달만 하면 나도 바뀌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제안서 묶음 사이에 유기아동 매칭 관련 연락처 메모가 슬쩍 끼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섞어둔 것처럼요. 지강호는 그 메모의 의미를 모른 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한 가지, 그 전화는 비밀의 축과 사랑의 축을 한 번에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좀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엄마니까요. 정순이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다 괜찮다. 아주 단단한 말이었고 지은호는 그 단단함을 등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에게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선배, 내일 아침에도 나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걸어가요. 이지혁은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그 짧은 답은 이번엔 약속이 아니라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재는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나는 은호 앞에서 정직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 서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때로는 물러섬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거든요. 나도 한 번은 솔직해야겠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솔직해질지 그 선택의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화면 없이도 전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불 꺼진 집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믿고 싶지 않은 가능성도 믿고 싶은 가능성도 동시에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박영라가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성이는 박영라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짧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는 지킬 게 많아서 괜찮아. 그 대답이 진짜인지 자기 암시인지 그마저도 비밀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여운 하나만 더 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P그룹의 오래된 서버 어딘가에서 삭제되지 않은 로그가 하나 깜빡입니다. 수년 전 누군가가 올려둔 유기아동 매칭 요청 파일, 그리고 그 파일에 덧붙은 추가 코멘트. 시장 골목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짧고 절박한 문장이었고요. 코멘트의 작성자 이름은 끝까지 흐릿한데 알파벳 이니셜 두 글자만 또렷했답니다. M과 S. 이 이니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드라마가 말해줄 차례가 아니겠지요. 다음 전개에서는 1. 지강호가 건드린 전화 한 통이 어떤 함정과 연결되는지 2. 박성재가 선택하는 정직의 방식이 우정과 사랑을 어떻게 바꾸는지 3. AP그룹의 과거 후원 데이터가 지은호의 출생 비밀과 어떤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4. 불일치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의 정의가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증명되는지 2. 네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긴장을 끌고 갈 텐데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은호의 사랑은 흔들렸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이지혁의 용기는 늦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박성재의 마음은 아팠지만 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다시 오든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더 이상 모서리로 서로를 찌르지 않으려 애쓸 거라는 점이요. 그 애씀 자체가 다음 회차의 가장 뜨거운 긴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기 드라마의 매 회차별 예상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